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이요. 그동안에 손해평가사 가축재범 1과목에서 주로 출제되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12회 때도 출제가 유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제가 98면부터 101면까지 4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뭡니까?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뭡니까? 술술 쓸 수 있도록 뭡니까? 조금 암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암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거 요렇게 암기하세요. 그렇게 안내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적어도 어떤 것을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뭡니까 접근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 쪽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주로 뭡니까? 주계약에서 인정해주는 뭡니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작물 재배보험에서도 쉽게 말해서 시설 작물 같으면은 자연재 조세만 보장해주고 화재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왜 그렇죠? 예, 뭡니까? 자연재 조세는 주계약으로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재는 보장 안 해주고 있는데 야 화재를 보장받고 싶으면 화재보장 특약을 가입해갖고 화재보장 특약을 가입함으로써 뭡니까?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축재보험도 당연하게 뭡니까? 주계약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인정해주는 뭡니까? 보장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주계약에서 인정해준다는 거, 그걸 따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제가 따로 이제 그 특약에서 뭡니까? 보장해주는 내용을 따로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공통사항이 있죠. 공통사항에 대한 것이 뭐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축사 잔존물 제거 비용 이게 뭔가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 어떤 지식을 공부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응용해 갖고 다른 쪽으로 어떤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축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축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축사도 일괄 가입을 같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가축은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다가 축사도 같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뭡니까? 축사 시설물이 파손되면서 뭡니까? 그것도 뭐 피해를 입게 되면은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축사 그 무너진 상태에서 그대로 그 안에서 소를 다시 키울 리가 만무하죠. 그 잔존물을 제거하고 다시 어떻게 하죠? 왜? 그 축사를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이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장해 주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키우던 소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풍수설지로 인해서 폐사됐다. 이렇게 되면 그 죽은 소를 계속 축사 안에서 가만히 놔둘 리가 만무하죠. 그걸 당연히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도 당연하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보험사가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과목에서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보험금이 최종 그 뭡니까? 보험금을 산정할 때 이 내용들이 다 뭐죠? 손해액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요 손해액을 따로 구하고 따로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조건에서 주어지면 당연하게 따로 손해액을 다 비용 손해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 뭐 산정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지급보험금은 이 모든 것을 다 합산한 값이 뭐죠? 합산해 갖고 자기 부담금 차감하는 것이 뭐 최종 보험금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이런 것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과목에서 보험금 산정하는 내용으로까지 같이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딱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폐사되면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농작물 재보험 같은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축사를 예로 들어 보더라도 뭐 축사가 50% 피해되더라도 당연히 손해 50% 피해된 것을 손해액을 산정해 갖고 거기다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가축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100% 피해, 100% 피해된 경우만 그 소가 죽거나 돼지가 죽거나 닭이 죽거나 해야만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너 죽었다가 또 보장을 해줍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막 소들이 막 그 축산에서 서로 막 뭡니까 사료를 많이 먹겠다고 서로 싸우다가 막 삐져버려 갖고 이 새끼야 네가 왜 그리 많이 먹어 하고 막 서로 두 소가 막 서로 이제 뭡니까 그 사료 때문에 싸우다가 뭡니까 소가 그 폐사됐어. 그 보장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고로 인해서 폐사된 경우만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즉 그게 뭐냐? 풍수설지 자 이제 우리 공부했죠? 보장하는 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 경우에만 뭡니까? 요런 경우로 인해서 폐사된 것만 보장해 주지. 야, 그 뭐 사료 많이 먹겠다고 서로 속끼리 싸우다가 폐사된 거는 보장 안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걸 보장해 주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문헌을 보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볼 때는 훨씬 그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이럴 때 보장해주고, 야, 축사에 화재가 발생했어. 그래갖고 그 뭡니까? 키우던 소, 사육하는 소가 불에 타서 폐사됐다. 이런 경우만 보장해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질병을 보장해주는데 이 질병은 소하고 말만 보장을 해준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질병 걸렸다고 보장해줄까요? 아닙니다. 이 질병이 걸려갖고 결국 뭐에 됐을 때 폐사가 됐을 때 뭡니까? 그럴 때 보장이 되는 게 보험사고 났구나 하는 거는 폐사가 돼야만이 보험사고 난 거예요. 그렇죠? 단지 뭡니까? 법정적용병을 걸려갖고 폐사됐다? 보장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법정전염병을 제한 질병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전염병이 아마 이로서 어디 말미에 뭐 1종이 어떻고 2종이 어떻고 돼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그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시험 문제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까? 법정 전염병 제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요? 아니잖아요. 예. 누가 합니까? 수의사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일종 가축병은 뭔가. 아니, 수의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암기하고 계시죠? 그쵸?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을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뭡니까,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 질병, 법정 전염병이 아닌 질병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수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질병이 걸려서 폐사된 것도 보장해 주는구나. 야, 사료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네끼리 잘못하다가 폐사된 거는 보장을 해준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사됐더라도 분수설진, 화재, 요겁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축종들, 16개 축종이 있잖아요. 다 요거예요. 그죠? 요거는 소 말만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신규 알비 때 1개월 이내 질병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당연하겠죠. 법주변 질병이 걸렸어, 소가. 그러면 뭡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탁 가입할 수 있겠죠. 야, 요거 1개월, 요거 금방 또, 죽을 가능성이 있냐면 금방 가축재보험 들지 않습니까? 가축재보험은 연중 언제 어느 때고 들 수 있는 거예요. 농작물 재보험은 판매 기한이 딱 정해져 있지만, 그쵸? 예, 그럴 때 언제든지 들 수 있는데, 그걸 보험회사가 그 용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1개월 이내 이렇게 질병 걸린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딱 이렇게 약간이 내린 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보험이론, 이게 당연히 보험이니까 가축재보험도 보험이론이 적용돼갖고 이런 것들을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긴급도축은 제외한다는 거는 긴급도축은 요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왜 이렇게 같이 돼 있는지. 그쵸? 예, 당연하게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당연히 의당 따라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장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냥 뭐죠? 풍수설진하고 화재로 인해 갖고 폐사된 경우만 보장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외에 대한 것은 따로 뭐죠? 예, 따로 특약을 가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따로 이제 보상하는 손에서 뭡니까? 특약, 거기서 이제 따로 살펴보면 되겠죠. 다른 것도 이런 경우로 폐사된 경우도 보장되는데 이것은 특약을 가입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훨씬 쉽게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여러분께서 요 꼭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소부터. 소는 어떤 것을 보장을 해주냐. 이거는 이제 16개 추정 전부 다고요. 소는, 부상으로 인해서, 난산으로 인해서, 산용마비로 인해서, 급성고착증이나 젖소의 유랑 감소로 인해서 긴급도축을 했을 때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긴급도축 결국 뭐예요? 폐사된 거죠. 도축하면 소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도 해준다. 단지 긴급도축. 긴급히 도축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데 요게 시험 문제 주로 출제가 이게 아마 2번인가 3번 정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요 긴급조치 어떨 때 해주나 요걸 묻는 거예요. 그래 부상이면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골절 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나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산용마비 같은 거 가로치기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요것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세트로 공부해야 될 게 말도 긴급도축 보장을 해주거든요. 주계약에서. 그런데 여기 잘 봐보시면 다 똑같은데 어디만 다릅니까? 소에는 급성고차증이 있는데 말은 급성고차증이 없죠. 왜 말은 급성고차증이 안 걸리고 산통이 걸리나 봐요. 이 산통도 따지고 뭐 배앓이 뭐 그런 의미인데 말은 산통을 요게 이제 뭡니까 긴급도축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젖소 유랑 감소되면 당연하게 기능이 마비된 거니까 이 더 이상 술 먹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례비만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축산인 입장에서는 긴급도축이 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경주마 같으면은 막 그 경주 하려면 막 눈이 앞에 보여야 막 뛸 텐데 실명이 됐으면 이거 뭡니까 경주마라서 기능이 마비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긴급도축을 인정해 준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도난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줘요. 도난 사고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측정은 안 해주고 오직 소만 해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측정별로 따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목이라는 거는 시수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 도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라니까 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제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이론서에 새로 도입된 내용이 소에만 여기 보장 내용이 따로 들어와 있어요.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는지 현재 이론서에 발표된 대로만 우리가 그 가볍게 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만사하고 진단서 같은 쉽게 말해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려면은 수의사한테 진단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이 경추골절이라는 이 진단을 받아야 갖고 그 다음에 긴급도축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보장을 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사지골절이나 이런 진단서를 발급할 때 비용이 발생되겠죠. 그죠? 그 비용도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당연하게 이런 비용이 발생된 거를 최종 보험금에 뭡니까? 손해액으로 산정해서 최종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주겠죠. 이것도 이제 뭡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비용도 뭡니까? 현재 보장을 해주는 걸로 이론서에 도입됐으니까요. 소만 이런 것을 현재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뭡니까? 여기 보면은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우수한 그 뭡니까? 그 송아지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키우는 시수소잖아요. 그렇죠? 시수소인데 그 6주 연속 동안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면 이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젖소의 유랑 감소로 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도 뭡니까? 그 도살을 했다 해도 경제적 도살은 강제적으로 뭡니까? 소를 죽이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또한 뭡니까? 이 폐사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죽었을 때도. 아셨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게 종모, 시수소만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말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있죠. 종빈마. 종빈마는 뭐냐면 시안말이에요. 안말. 시안말. 빈자. 빈국마마 할 때 빈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안말인데 그 안말이 만약에 그 뭡니까? 불임 상태야. 그러면은 이거 뭐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도 뭡니까? 보장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그 돼지나 가금, 기타 가축 같은 경우는 이제 퉁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폐사는 이제 어떻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명쾌하게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풍수설진으로 인한 뭡니까? 진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폐사된 경우, 그럴 때 인정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다? 그렇죠? 화재로 인해서 폐사된 경우. 나머지는 폐사되더라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폐사라는 의미는 여러분께서 딱 그렇게 명심하고 계셔야 돼. 뭡니까? 아유, 사로 때문에 막 서로 싸우다가 막 그냥 머리 빙빙빙
뭐 쉬다가 그냥 그 폐사됐다 그러면 보상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요 폐사라는 의미는 당연히 보장하는 폐사, 예, 고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폐사되는 것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돼지하고 가금하고 기타 가축에는 소에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는 그 뭐 왜 거기는 없지 이밖에 저도 좀 의아하고 했지만 그 우리가 현재 수험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가? 결국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폐사되더라도, 예, 우리가 뭐, 폐사되더라도 무조건 놓고, 뭡니까? 그,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아니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뭡니까? 그 태풍이 불어갖고 만약에 뭐 축사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뭐죠? 돼지가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하다가 축사 그 기둥에 깔려가지고 돼지가 만약에 뭡니까? 폐사됐다 하더라도 그 폐사된 것이 일정 기간 내에 폐사돼야만이 보험회사에서는 보장을 해주겠죠. 그죠? 예, 축사에 깔렸는데, 10년이 지난 딱 그때 폐사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이 10년 전에 태풍 불어갖고 축사 기둥에 깔렸던 돼지가 10년 만에 죽었어. 보험금 내놔 하고 청구한다고 보험금을 지급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보험금 뭐 예전에도 뭡니까 도난사고 그 70일 이상 비워놓은 상태에서 뭡니까 그 소가 도난됐다. 예, 그랬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어떻게 되고 만약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사료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났어요. 그냥 이해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5일 이내에 폐사돼야 되는 거예요. 5일 하면 24시간 곱하면 120시간이죠. 예, 그럼 120시간을 외우든 5일을 외우든 제가 볼 때는 5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5일 이내 폐사되는 경우에만 사고 발생 때부터 폐사되는 경우만 보상을 해주지 5일이 지나 6일째 폐사됐다 그러면은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요거는 당연히 약관에 뭡니까 계약자하고 분쟁 사항이기 때문에 다 명쾌하게 다 빨간색으로 아마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발표된 이론서에서는 돼지하고 가금 있죠. 가금류, 그쵸? 기타 가축. 예. 요 부분만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소하고 말은 이 내용이 현재 빠져 있으니까 저도 같이 뭔가 있을 텐데 빠져 있으니까 그걸 갖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괜히 혼란스럽게 그걸 갖고 언급하기는 못하고 단지 돼지, 가금, 기타 가축 부분에만 요 내용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사는 이제 어떻게 되나 잘 봐보세요. 화재 여기는 또 뭐 벼락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일반 가축에는 화재만 보장해주지 벼락 포함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죠? 거기는 그럼 만약에 벼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소가 만약에 폐사됐다 그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우리가 해석하라 그러면 그건 약간 또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시험 범위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출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죠? 이론서에 발표된 내용 그대로만 제가 이렇게 안내를 이론 교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냥 축사에는 벼락까지도 포함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풍수솔진에 의한 직접 손해 요거 지금 뭐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가축하고 그쵸? 예, 화재하고 풍수설진 보장해주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피난 손해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축사가 만약에 이렇게 뭡니까 막 태풍이 불거나 막 지진이 막 발생해가지고 뭡니까 축사가 막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소를 그대로 무너진 축사 안에 그대로 놔두고 계속 키우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하게 그 소들을 다른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이동하니까 만약에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손해란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 소가 이동한 상태에서 5일 내에 생긴 손해는 뭡니까? 보상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요거랑 딱 똑같은 거죠. 사고 발생 때부터 5일 이내 폐사된 경우에는 보상해준다. 이것도 결국 비난손해가 결국 축사가 무너지면서 그 사고 발생된 거죠. 예, 비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손해. 그죠? 5일 이내 그 만약에 뭡니까? 이 손해라는 게 뭐죠? 그 폐사된 거. 예, 소를 이동시키는데 그 소가 결국 폐사됐다. 이거를 보장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그 상법본편 내서 화재보험 강론해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화재 발생했어. 그러면은 막 이렇게 불을 끄기 위해서 막 기계장치 같은 데도 막 번질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기계장치에도 그 뭡니까 소방호스로 막 물을 끼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멀쩡한 기계장치가 만약에 망가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보상해줘요. 예, 그게 바로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입니다. 그쵸? 예, 그 뭡니까 소방하기 위해서 새로 발생된 그 손해도 뭡니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화재 났다가 막 물을 끼얹다 보면은 멀쩡한 기계장치도 축사의 보험의 목적이니까 그쵸? 그 보험의 목적이 잘못된 거 기계장치나 부속장치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그것도 당연하게 보상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축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이하게, 뭡니까, 요 지진 사고가 좀 이렇게 나게 되면 굉장히, 뭡니까, 피해가 좀 크잖아요. 그쵸? 피해가 큰데, 지진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풍에도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있을 겁니다만은, 이론서에는 현재 지진 피해는 요 경우에만 보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이렇게 항상 예외적인 거,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게 실질적으로 이게 아마,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보면 이제 보상손해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된 거지, 뭐, 열토당도 아닌 게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빨갛게 해놨는데, 뭡니까, 지진 피해는 어떨 때 보상하느냐 하면은, 여기 잘 봐보세요. 최저 기준이라고 돼 있죠.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을 한계 이하를 해치해서 수선 또는 보강을 했다. 이런 것이 최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의 한계를 뭡니까 해치해서 수선했다, 보강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예, 뭐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상 안 해주고 이것보다 피해가 더 커야만이 그렇죠. 보장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론서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기둥보 지붕틀을 벽 등에 2m의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보장 안 해줘. 적어도 3m 이상이 균열이 발생한 경우만 보장을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지붕재 같은 경우는 2스퀘어미터 이하를 수선하는 것은 보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3스퀘어미터 이상이 됐을 때만 보장을 해준다. 요것을 이제 아마 그 기출문제에서 물은 거예요. 근데 요것도 조금 이제 혼선이 오니까 너무 쉽게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딱 무는 그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이걸 뭐 더 이상 그 뭡니까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라고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축재범은. 그렇기 때문에 요걸 딱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기둥보 지붕틀은 한계 이하라면 무조건 보장 안 해주고 요 보면 잘 보면 메타나 스퀘어미터잖아요. 메타나 스퀘어미터로 딱 나오게 되면 뭐죠? 예, 2m 2스퀘어미터 이하는 보장 안 해준다. 그죠? 예, 요거는 개니까 그죠? 한계 이하는 안 해주고 2m 2스퀘어미터 이하는 보상을 안 해줘. 그 이상이 돼야만이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주계학을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따지보면 각각의 우리가 예를 들면 농작물 재보험도 화재 대물 배상 그 투약을 가입하는 게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해요. 그거는 오직 농업 시설물을 가입할 때 뭡니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장 인근 뭡니까 시설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혔을 때 화재를 인해서 내 뭡니까 농업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해갖고 인근에다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투약을 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직 농업 시설물만
그것을 화재보험, 화재 대물배상 특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제 각 직종별로 어떤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